슈퍼쇼 시간에서 시장에 대한 전략들 함께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시장이 하루하루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은 또 상승 쪽으로 좀 꺾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오전장 한 줄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낙폭과의 반등인데 지지율 격차에 따른 수급 이전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직까지 미국 대선이 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에 대한 분위기 함께 해석해 주시죠. 네, 뭐 일단 아직 한시름 돌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한시름 못 돌렸고요. 아직 반등 하락 경직성 확보는 못했습니다. 단지 이제 미국 증시는 어제 그렇게 마감이 좋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전일 사실은 양봉되고 어제 뭐 30분 하루 천하로 좀 끝났는데 오늘 시장은 어찌됐건 낙폭과대 반등은 조금 나오는 것 같고 시장의 지금 어떤 대외 변수에 따른 거보다는 사실은 인물론에 따른 좀 변화 이것도 이제 뭐 대외 변수의 일환이긴 한데요. 사실은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거의 뭐 기정사실화 좀 되면서 저희가 뭐 미국 정치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만은 미국의 뉴스에 전해진 게 어제 해리슨 부통령이 지지율이 트럼프 지금 대선 후보를 넘어가면서 시장에 좀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성장 주도주 중심의 타격이 있을 거란 내용들이 조금 잠잠해진 거죠.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그렇고 알 수 없구나. 진짜 선거는 뭐 이런 측면으로 가는 것 같고 단지 이 부분이 이제 불확실성으로 계속 남아둘 거냐 이 부분은 불확실성으로 남겨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장의 영향력은 좀 제한적인 국면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뭐 지지율 격차 누가 더 대권에 가깝느냐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노이즈가 적어질 것 같고 단지 그러면 시장의 이제 반등 트리거가 무엇일 것이냐 이 부분을 계속 고뇌해 보는데 어제부터 전달을 좀 드렸죠. 여러분들의 이제 의사결정 과정인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그렇습니다. 통화 정책이나 금리 인하 정책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부분은 9월에 지금 선반영 되었던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지금 실업률이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4.1이잖아요. 연준이 어떻게든 시장의 투심대로 2회 내지는 3회 정도 금리 인하를 해줄 거라는 기대감. 실질적으로 하고 안 하고는 둘째치고 해줄 거라는 기대감. 이 부분들이 어떤 미 정치적 변수를 좀 상쇄시켜줘야 된다. 여기까지 정리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어찌됐건 뭐 금리 인하가 진행된다는 것이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반증인데 통화정책 금리 인하로 들어가기 전에 있던 피벗에 따른 시차 가격 조정 요 부분은 사실은 좀 차후적으로 선택을 하고요. 지금은 주도력 부분이잖아요. 시장에 직접적으로 아주 직관적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제가 오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저희는 사실 누구와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어요. 네, 별로 관심도 없고요. 뭐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면 귀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지만 누가 됐던 간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나 섹터에 좀 옹졸해 보입니다만은 어떠한 주가 퍼포먼스를 가져올 것이냐, 하락이냐, 상승이냐, 연동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스토리라인을 그렇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었지만 해리슨 정책주로 간다. 트럼프 정책주로 간다. 너무 설왕설래가 많죠. 네, 변동성 국면에. 뭐 단기 단타를 잘 하시는 부분은 이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저는 단언컨대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통화정책이나 금리정책의 큰 방향 물결을 타고 가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뭐 해지 전략으로 가치주의 형태, 뭐 트럼프의 형태, 뭐 해리슨의 형태 다 좋습니다만은 가치주의 형태를 해지 전략 그 이상으로 발휘하는 것은 짧은 관점으로는 무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양대 지수 좀 보겠습니다. 잠깐 빅스 지수만 좀 보고 갈게요. 오늘 지표들이 시사하는 바가 좀 있어요. 그리고 차트에서 시사하는 바가 좀 있는데 나스닥은 지금 모양새가 하방 경직성 아직 확보 안 됐다는 부분 오늘 5일선 위로 좀 올려놔야 되는데 저는 19,000포인트까지 조정을 좀 열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단기 반등세라고밖에 좀 안 보여지고요. 한 번 더 차라리 더 낙폭과대가 나왔으면 좋겠다. 단지 이제 이 부분은 금요일 정도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증시가 좀 월요일 날 전작 후강으로 갔으면 좋겠고
경고 시그널은 빅스지수에서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빅스지수가 지금 뜨고 나서 5일선 밑으로 살짝 지금 내려가긴 했는데 변동성 국면이다 보니까 15.1인데 1.13% 지금 양봉이죠. 이 모습은 결코 좋지 않죠. 어찌됐건 공포지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참고사항으로 하시고 국내로 넘어와서 이제 업종 차트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오늘 상당히 좀 재밌죠. 어제 외국인들이 여러분들 1200억 정도 코스닥 중심으로 샀습니다. 근데 어제 시가 위 마감이 안 됐어요. 그 시가 위 마감만 좀 시켜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진짜 남았거든요. 코스닥 차트 모습인데 812선 종가 마감이 됐어요. 오늘 5일선 안착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양봉으로 지금 5일선까지 밀어 올렸어요. 아직은 낙폭과대 마무리가 안 됐고 하방 경직선 아직이죠. 네. 낙폭과대가 마무리되려면 적어도 840선까지 붙어줘야 됩니다. 오늘 괜찮은 것은 코스피도 지금 뭐 양봉이긴 합니다만은 0.13 마무리잖아요. 아직 진행 중인데 투자 종합 상황을 보시게 되면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제 1200억만큼 매도 물량이 좀 출하되는지 개인들은 지금 좀 동력이 떨어졌거든요. 378억밖에 못 들어오고 있고 지금 이 증시 주변 자금을 보게 되면 어제 신용잔고가 20조가 무너졌습니다. 살짝. 오늘도 조금 이제 장 마감되고 봐야 되겠지만 신용이 조금 더 털리느냐. 외국인 기관들이 바라는 대로 저는 19조 5천억까지는 좀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단 단기적으로. 아직 좀 그 공포 매물까지는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안 된 것 같고 오늘 양대 지수에 영향력을 주는 것은 확실히 선거 결과에 따른 지지율 격차, 수급 이전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반등 나왔을 때 나는 불안감이 있어서 이런 정책 수혜주로 넘어가야 되겠다. 그럼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반등 나올 때니까 지금 아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뚝심 있게 확신 있게 금리 통화 정책 그리고 이 대외 변수를 추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겠다 하신 분들은 밀릴 때마다 자신감 있게 주도주를 가격 경쟁력을 보고 시기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 시기는 시기는 알 수 없는 부분이고 확실하게 그 딱 이거다 저거다 답은 없지만 지금은 설정하셔야 돼요. 지금은. 네. 기관이나 지금 외국인들의 성향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건 있습니다. 공포에 매수하고 환호에 매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2차 전지도 그렇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매도하면 그 물량 지금 받아가고 있습니다. 주도주 안에서 가격 경쟁력이 생길 때마다 외인 기관은 매수를 하고 있고 확실하게 주도권이 살짝 정책주로 가는 것 같지만 해지 전략을 펼치고 있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반등이 나오는 시기이기는 한데요. 일단 금리를 메인 매크로를 보고 갈지 대선 테마를 볼지 스탠스를 정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스탠스를 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섹터별로도 전략 들어봐야겠죠. 전문가님 오늘 어디 섹터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반도체, 제약바이오, 미대선 관련주 했습니다. 네, 오늘 주도주 두 가지와 대선 관련 종목들 끝까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한 줄평 어떻게 쓰셨을까요? 네, 조정 마무리는 아직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조금 더 조정을 기다려야 되는 것일지 반도체 관련 섹터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SK하이닉스 모습 보시죠. 일단 뭐 주봉 21선까지 밀렸다가 지지 반등 나오는데 아직은 조금 기술적으로도 좀 미흡하고요. 62동 평균선에서 이겨내는 모습은 없어요. 5일선 안으로 안착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19만 원 정도까지는 열어두시는 게 맞다. 19만 원이 이탈되게 되면 약간 적색 신호긴 해요. 이제 실적 부분이나 앞으로 가이던스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은 기술적인 낙폭과대 반등이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61선까지는 안 빠졌지만 82,000원대 주봉 기준으로 좀 보게 되면 5일선 살짝 이탈하면서 힘이 좀 붙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봉 21선 8만원대 21선 걸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8만전자가 뚫리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는 메리트가 있다 좀 보여지고 이제 낙폭과대에서 이제 그 낙수효과 중소형 종목들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반도체 부분은 업황 부분에 대한 피크아웃 논란이 아닙니다.
네, 지금 현재 그냥 과열이고 건강한 조정을 좀 거쳐야 된다. 이 논리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3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를 쓴다. 실적이 더 우상향된다. 그러면 시장의 평가는 또 틀려질 거예요. 아, 낙폭과대 때 잡을 걸. 물론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실적 부분은 저희가 걱정할 부분은 아니에요. 기업이 증명해야 될 가치고 결과물인데 지금의 시장을 보자고요. 그러면 앞으로 제가 반도체 피크아웃 논란 아직 없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실적으로 증명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지금 그 AI 반도체에서 트리거 역할을 했던 게 HBM이지 않습니까? HBM. 이 부분에 대한 시장 논리지 않습니까? 수요가 감소하고 있느냐. 네. 이게 지금 고부가가치 상품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계속 이제 김민준이가 주관적으로 주장하는 게 앞으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해내야 될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키텍처도 있고 뭣도 있고 뭐 AP도 있고 등등 많은데 HBM의 범용성 부분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팹립스 업체에 HBM을 계속적으로 간택받을 수 있을 것이냐. 앞으로 그렇게 해내야 되겠죠. 이 고부가 가치 상품을 팔려면. 그러면 지금 낸드나 디램이 계속적으로 어찌됐건 뭐 약간의 등락폭은 있습니다만은 고장 가격이나 출하량들이 올라가고 있는 쪽이고 HBM의 수요가 굳건한 쪽이기 때문에 지금의 펀더멘탈이 피크한 논란으로 이어지는 부분 때문에 조정은 아니라는 결과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 단으로 내려왔을 때 오늘 반등이 이제 낙수 효과가 퍼지는데 우선 오늘 반응한 건 HBM 쪽에서는 역시나 검사 장비 3인방 오로스 테크놀로지, 파크 시스템, 넥스틴. 근데 오늘은 파크 시스템즈가 낙폭과대에서 많이 올랐고요. 9%대 지금 반등세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공정적으로 미세회로 이쪽으로 좀 가게 되면 뭐 ALD 주성도 있는데 오늘은 좀 더디고 그나마 원익이 241선 버티면서 오늘 반등세가 좀 나왔고 그리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HBM 쪽에서 이제 STI라든지 많이 고점 찍고 조정받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한 3%대 아직 5일선 안착 못했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향쪽으로 지금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한 쪽이 21선에서 지금 굉장히 이제 공방전인데 네오셈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하나 더 보자면 이제 조금 요새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칩셋 미디어. 아직 가격 조정 마무리 시그널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조금 애매해요. 지난번에 이제 뭐 한 5월 30일경에 마무리 단계를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애매합니다. 네, 아직은 좀 애매하고. 근데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반도체 IP 기업에 특히 비디오 부분에 특화가 돼 있는 상장 기업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RISC-V, 아키텍처 부분이죠.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테스토렌트가 최강자인데, 어떻게든 모멘텀 부각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도 화두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든 HBM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AI가 나오면서 화두가 됐기 때문에 단지 이제 칩셋 미디어의 해외 로열티가 많다는 부분은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2만 원대 하반 경직성을 단단하게 이제 만들어 가느냐 이런 기술적인 수평 구간은 다 보이시거든요. 고수분들 눈에 여기가 일단 1차 지지라인인데 여기서부터 바로 갈 것이냐 좀 밀릴 거를 생각하고 들어갈 것이냐 한 이제 17,000원, 16,000원까지 열어두고 좀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차라리 나는 완벽하게 좀 돌파되고 가렵니다. 그러면 23,000원까지 완전히 안착하고 보는 게 차라리 리스크가 낮을 것 같고요.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쪽, 모멘텀이 향후에도 유효할 쪽 이런 쪽들은 계속적으로 지금부터는 관심 구간입니다. 단지 바로 반등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동력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딱 세 줄로 요약하면 반도체 업황은 문제없다 펀더멘탈 단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하방 경직성 확보는 이르다 단지 HBM의 수요는 굳건하고 중소형 종목의 낙수 효과는 아직 덜하지만 앞으로도 모멘텀 화두나 가격 경쟁력 부분은 생긴다 단지 단기 V자 반등은 어렵다 그렇다면 매집 관점으로 내가 원하고 확신 있는 쪽으로 모아가야 된다는 것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들 보실 때 아무래도 종목별로 좀 골라두신 다음에 천천히 좀 지켜보시는 천천한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투톱의 경우에는 하반 경직성은 약간 이르다 이런 말씀 주셨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사실 삼성전자와 관련돼서 HBM 또 4세대는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했고 5세대는 아직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 이거를 뭐 잘 만들어간다고 봐야 될지 선두에서 좀 뒤처진다고 봐야 될지 이 뉴스는 어떻게 해석을 하셨을까요? 네, 저는 뒤처진다고 보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게 잠깐 LG엔솔 이야기를 하자면 기자분들은 좀 반성을 많이 해야 되는 게요. 저희들은 사실 기자가 아니니까 정보의 전달 부분에서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과하고 수정하면 되는 부분인데 요즘에 가십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IRA 법안이 폐지됐다. 이런 거는 정말 좀 확인이 필요한 거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모 연구원이 보고서 쓸 때 HBM3E에서 젠슨왕이 경로했다. 지금 확인되지 않는 가십거리. 그리고 삼성전자의 HBM이 팔리지 않는다. 잘 팔리고 있습니다. 없어서 못 팔아요. 네. 없어서 못 팔고요. 단지 엔비디아의 밸류체인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리스크가 있다. 요 정도는 합리적인 거죠. 근데 이제 뭐 앞으로도 4세대에서 뭐 5세대에서 6세대에서 HBM이 멈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D램에서 파생된 이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의 경쟁 구도를 보게 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이닉스로 이제 넘어갈 때 HBM4로 갈 때 동일선상에 쓸 것이냐 아니면 하이닉스가 앞서갈 것이냐 그러한 것은 어느 것도 증명된 바가 없어요. 다시 출발선상에서 시작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기술력 변화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단지 이제 삼성전자의 뭐 낮은 수율이 됐던 뭐 좀 낮다고 이제 평가가 됐는데 무엇이 됐던 간에 지금 희소식이 좀 들려왔고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더 이제 시장 경쟁 구도에서 1위에 서려면 뭐 하이브리드 본더로 지금 한다고 하고 지금 SK하이닉스는 MR의 MUF하고 TC본도의 약간 결합체물로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증명해내야 되겠죠. 단지 전체적인 수혜는 계속 가중될 겁니다. 분명하게. 단지 이 전체적인 수혜가 가중되는데 상광체제이기 때문에 이제 밸류가 높냐, 조정폭이 어디까지냐, 매크로나 대외 변수에 대한 충격파가 어디까지냐, 요 부분이 문제인 것 같고요. 아직 반도체는 제가 봤을 때 피크한 논란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밸류라든지 이런 부담감은 없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전히 탄탄한 또 이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까지 같이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제약바이오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는 한 줄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대장주가 끌고 후발주자가 따라오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요. 또 못 봤던 오랜만에 오르는 그런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은데요. 이 섹터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제 좀 비속어죠. 잡주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네, 그런 거는 말이 어울리는 것 같지 않고 중소형주 쪽에서 좀 보시죠. 스몰캡에서. 근데 저는 일단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우선 셀리드가 점상 들어갔어요. 어제 상한가, 오늘 상한가. 거래량 동반되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변곡점을 3,100원, 높이 보면 3,500원 정도가 보이는데 이런 종목은요. 셀리드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내용은 오늘 간단하더라고요. 특허 등록 기술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제약 바이오는 예전에는 뭐 임상 실험한다, 모멘텀이 뭐다, 임상 1상이다, 2상이다, 3상까지 가는데 거의 10년이 걸리는데, 근데 지금의 트렌드는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모멘텀 동력이 되면 좋지만 지금은 선도물질 단계에서 기술 이전 계약을 하든가. 그러니까 플랫폼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각광받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ADC, 이런 부분. 예전에는 이중항체가 좀 유행이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예전에 좀 돌아가면 RNA, 올릭스 대표적인 이런 부분들. 근데 이런 부분들, 마크로젠이라든지 셀리드,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그러면 넘어와서 오늘 결국은 삼바죠. 대정주가 일단 끌어주고, 오늘 셀트리온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셀트리온도 보시죠. 요게 지금 이제 사자와 호랑이의 먹잇감이죠. 이 박스권 돌파하냐 마냐. 제가 지금 이제 예쁘게 그림은 좀 그려놨는데 아직은 돌파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돌파가 되고 나서 쫓아갈 것이냐. 추세가 계속 24만원, 25만원까지 밀어붙여 줄 것이냐. 요게 이제 화두가 되고요. 원래 이제 삼바가 좀 사면 셀트리온이 팔고, 셀트리온을 좀 사면 삼바가 팔고,
뭐 시속 게임 이렇게 되다가 오늘은 삼바가 전면에 일단 좀 나서고 뭐 시장 시황 분석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되던 간에 미국에서 헬스케어 부분은 강화를 좀 시킬 거다. 이런 평이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캐시카우 부분은 탄탄하다. 뭐 이제 론자 다음에 뭐 1, 2위 뭐 이렇게 되는 저는 삼바가 1위라고 하고요. 위탁 생산 부분은 뭐 송도 5공전까지 했을 때 1위라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단지 이제 뭐 제 주관적인 평입니다만은 삼바는 분할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CDMO가 워낙 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다른 부분들 낙수효과 주도주 있었던 ADC, 알티오젠. 오늘 좋죠. 예. 이제 이건 매매 관점이긴 하지만 또 보유자 관점이긴 하지만 오늘 6%대 반등. 그리고 이제 비만 쪽은 계속 화두거리가 됐는데 이것도 좀 기술적으로 뭐 대봉 LS 이런 것들 어려워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결정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공증 환율까지 좀 내려가 볼게요. 오늘 38,150원 분위기가 나쁘잖아요. 그러면 제약바이오는 뭐 여러 가지 어제 뉴스플로우가 있었습니다. 뭐 미국에서 뭐 제약사 남용 이렇게 하면서 법안 통과, 뭐 반사이익 받을 거다, 뭐 등등 내용 뉴스플로우가 나왔지만 전체적인 국면에서 봤을 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통화정책의 수혜. 어찌됐건 5% 금리보다는 4% 나올 거고 4% 금리보다는 3%가 나올 거고 연준에서 지금 제시한 목표치는 어디까지 떨어뜨리겠다? 3.1%까지 떨어뜨리겠다. 요렇게 되고 두 번째는 누가 대통령이 되던 간에 미국에서 헬스케어 부분은 강화를 할 거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방적인 시황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실적으로 조금 뒷받침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면 좀 더 낫겠죠. 네, 이런 부분들. 지금 제가 알려드린 뭐 삼바, 셀트리온, 한미약품, 뭐 바이넥스, 한올바이오 이런 부분들은 실적이 다들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기업의 네임드가 다 있습니다.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 그러면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공략할 때 첫 순위로 보는 게 통화정책 금리 인하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변화 스탠스는 체킹 포인트죠. 왜? 제약바이오가 잘 가다가 3월부터 왜 조정받았습니까? PC가 뭐 좀 높게 나왔다. 금리 인하 못 간다. 연준에서 갑자기 한 번 하겠다. 지금 3개월 만에 바로 내용을 좀 바꿨지만 이런 부분들은 체킹 포인트로 가져가야 된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제약바이오는 통화정책 수혜와 미국 대선의 안전지대 두 가지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변동성에서 좀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요. 이 종목들 몇 가지 또 꼽아주셨으니까요. 이 분석도 참고해보셔서 제약바이오 섹터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대선 관련 종목입니다. 한 줄 평부터 알려주시죠. 그만 보는 게 상책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요즘은 또 마리화나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이 대선 구도, 지지율 구도가 조금 바뀌게 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차라리 안 보는 게 낫다 이렇게 한 줄 평을 주시네요.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거지 않습니까? 이제 뭐 정책 수혜주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인물론에 따른 정책 수혜주. 뭐 멋있게 말하면 이런 편인데 우리는 사실 그 부분보다도 내 종목에 대한 커플링이 사실은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누가 되던 간에 내 종목의 상승 동력을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누가 아직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니고 선거 결과물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미국 시장에서 이런 지지율 격차 불과 이틀 전에는 2% 지고 있었고 어제는 2% 앞선다. 변동성 국면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트럼프가 되면 친환경 안 좋다 이랬어요. 근데 오늘 CS 윈드가 여러분들 120 이동평균선까지 8% 올랐고요. 중소형 종목인 이제 이거 SDIN이잖아요. 태양광 관련 종목 18% 올랐다가 지금 6%대. 하나솔루션이 또 바닥권에서 좀 올라왔다가 윗꼬리 달고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거잖아요. 어제 지지율이 해리슨이 좀 좋아. 단기로 한번 쭉 가보자. 요 투심이거든요. 근데 끌고 가는 원동력은 약해요. 그리고 트럼프가 되면서 그래도 실적이 좀 받침되면서 좋았던 게 현대건설 기계잖아요. 네. 오늘 뭐 변동폭이 어마무시합니다. 네. 아래 꼬리 달고 현대건설 기계가 좀 무거워요, 여러분들. 무거운데 8.6%까지 빠졌다가 지금 2.08%까지 좀 만회했거든요. 아직 뭐 시세가 죽진 않았는데 이쪽으로 뭐 짧은 관점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나는 로봇이고 기계다. 손절매 착착. 스탑러스 걸어놨다. 요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정말 초고수 쪽이죠.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뭐 현대건설 기계 앞으로 업황이 좀 나아지겠구나. 긴 관점으로 이렇게 사가보자. 뭐 누가 되든 친환경 전력 수요가 높아질 테니 좀 가져가 보자. 요런 접근 방식은 이치 오케이죠. 그건 너무 좋죠. 네. 딱 흔들리지 않고 파도 속에서 이렇게 쫙 앞으로 나가는 거. 네. 이렇게 지조의 격차에 따라서 단기로 접근하는 것은 이제 안 보는 게 상책인 것 같고요. 공포에 사서 환호에 매도하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트럼프 산다는 건 트럼프 지지율이 높아 환호에 매수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일희일비 말고요. 미대선 관련주는 전략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꼭 강조하고 싶은 게 그들의 지금 어떤 지지율에 따른 커플링 관계를 공략하는 건데 정말 사업 방향성이 실질적으로 연동 관계가 있고 앞으로 실적들이 좋아질 부분이 있느냐. 이거는 정말 중요하죠. 주식에 이제 모멘텀 접근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멘텀 동력이 상실되는데 주가가 떨어졌어. 올라올 만한 트리거를 볼 때 뭘 보죠? 아, 이 기업은 그래도 실적이라도 있구나. 이게 이제 버팀목 역할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기술적으로 뭐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매도 물량이 출회됐니 안 됐니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그래도 가장 안정감을 좀 주거든요. 실적 부분은. 그래서 사업 방향성하고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단지 뭐 짧은 단기 대응은 유효하다.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마리화나 해리슨 관련주. 그러니까 뭐, 마리화나가 왜 부각되냐면 치매 치료하는데 이 마약으로 치료하는 이런 부분이 좀 있고 뭐 있다고 해요. 네.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관해서 딥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뭐 어떻게 주장하는지 궁금하지도 않고요. 변동성 국면은 분명히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것 같고 트럼프 관련된 주로 보게 되면 뭐 가상화폐, 화력에너지, 건설기계 등등이 있습니다만은 이쪽도 좀 사업 방향성에 실질적인 걸 체크하고 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대선 관련 종목까지 세 가지 섹터에 대한 전략들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 넘어가기 전에요. 목표가 도달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어제 추천해 주셨죠. 동선 화이텍인데요. 이 종목 1차 목표가 13,500원 짧게 주셨는데 바로 도달했습니다. 짧게 주신 만큼 수익 실현할까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뭐 수익 실현 드리겠습니다. 짧게 접근했으니까 그렇게 수익 실현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끌고 가려고 했다면 아마 목표가를 더 길게 드렸을 거예요. 단지 이제 뭐 조선업황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드리진 않아요. 네, 단지 지금 조선업황 자체가 위에 좀 단기 과열이 돼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뭐 조선 3사를 잡고 가시는 분들은 끌고 가는 데 문제가 없지만 신규 진입 분들은 기자재 쪽으로 계속 관심을 좀 가져보고 눌러줬을 때 다시 한번 진입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짧게 단타 접근했다면 수익 실현이 맞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빠르게 수익이 났죠. 수익 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그럼 전문가님 오늘장 관심 종목 있으실까요? 네, 오늘 파이nem텍 준비했습니다. 파이nem텍 포인트랑 가격 전략까지 같이 알려주시죠. 네, 뭐 간단하고요. 이제 뭐 애플이 폴더블 폰 뭐 작년에도 만든다 그랬는데 내년에 이제 내후년에 뭐 나온답니다. 이런 이제 모멘텀이 나왔는데 이제 아이폰의 전략을 보게 되면 일단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뭐 챗GPT에 결합된 생성형 클라우드의 형태, 하이 퀄리티 시리 이런 거로 좀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고객 니즈의 다양성을 좀 충족하려면 폴더블 폰은 만들 예정인가 봐요. 네, 사실. 그러면 뭐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외장인지 내장인지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KH화텍이나 뭐 세경하이텍이나 파이nem텍이나 실적이 다 좋아요. 네, 일단은. 그리고 시장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실적이 좋다 보니까 증권사들의 평균 목표치가 높습니다. 13,000원이에요. 거기 가지도 못했죠. 네. 1분기 때 뭐 작년 4분기 때 좀 안 좋았는데 내년에도 지금 실적이 뭐 546억까지 늘어나는 쪽이죠. 네. 밸류 부담 없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퍼포먼스 쪽은 좀 더디지만 실적이 뒷받침될 때가 있으니까 쌀 때 조금씩 모아가지고 가져가는 전략이 맞지 않겠냐. 낙폭과대해서. 많이 빠져봤자 제가 봤을 때는 뭐 7,500원 하단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저는 조금 그 위에 손절가 측정하고요. 7,700원 접근하도록 하고 목표가는 9,2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파이nem텍 주십니다. 목표가는 9,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700원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셜 원 시간이었고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무가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